네, 경기 군포의 이하경 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OECD에서 한국은 정규직 보호 수준 오히려 완화시키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속에, 개념 속에 그 간접 고용 형태, 즉, 그 하청업체를 통해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포함시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한 25만 명 정도 있고요. 예. 저희 대책에 의하면은 6만 5천 명을 지금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6만 5천 명은 이제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하청업체, 대행업체를 통해서 온 간접 고용들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이제 지금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청업체에 가서 템포러리 하는 것이라면 여기 빠지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알기에 이 간접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빠진 채 한다면은 이것도 헛공약 논란에 아마 휩싸입니다. 국민들이 인식한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재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규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내용 보면 정규직이라고 써놓고 괄호에 그 대책에 아까 6만 5천 명 이야기에 네. 무기계약직이라고 괄호를 써놨어요. 예, 예. 그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맞습니까? 정규직은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그 무기계약직은 노동법으로도 어떻게 규정되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또 실제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이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태를 보면 계약만 2년 동안 매번 갱신을 안 한 것일 뿐이지 임금 수준이나 복리 후생, 근로 조건은 거의 비정규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상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질 좋은 그 고용을 확장하겠다. 또 뭐 여러 가지 공약에서 말했던 것들이 이것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무기계약직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일단 계약직보다 이제 이 고용 기간이 이제 보다 길게 한 구조로 간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처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정규직 문제를 여러 번 저희도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네.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기계약직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차별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기한 없는 노예계약이라는 거죠. 기한이 있던 데서 기한만 없을 뿐이지 기한이 없는 무기 노예계약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언사에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마 국민들이 알면 헛공약 실천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을 수 있어서. 의원님,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고용 안정을 이제 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여러 가지 처우를 저희가 올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복지 포인트라든지 상여금 지급, 예, 이런 걸 잠깐만, 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구체로 해서, 예, 그런 계획을 보여달라는 제출해 이야기입니다.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현재 6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한 4,200여 명 정도만 이렇게 새롭게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현재도 이런 공약이 없어도 그냥 갱신돼서 무기계약직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90여 프로가. 그래서 6만 5천 명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면 대단한 숫자로 보이는데 이건 거의 허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4,200여 명이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과 굉장히 괴리된다. 뭐 여기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지방이전 계획 있죠. 예, 예. 그 지방이전 계획에서 이 무기계약직들 또 그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들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없으면 어떻게 세울 건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미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그 합천에 가면 원폭 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2세들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피해가 2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7, 18, 19대에서 그 의원들이 2세까지도 유전되고 있으니 이걸 해결하자 하고 법안을 냈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4년 보건사회부 문서, 1991년 보건사연구원 실태조사 보고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11년 헌재 결정 등은 원폭 피해자 및 자녀 보호에 관해서 정부 책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교부 출신 복지부 담당 과장이 나와서 이건 유전이 안 된다고 확인됐다 하는 논리로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우리 자신의 논리가 아니고 일본에서 그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 결과가 유전적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연구소 보고는 조사 결과는 부모의 피폭이 자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소극적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만 쳐다보고 또 우리 정부는 피해 없다고 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그동안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완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